현동 동화쌤인데 이제 일명 그 사람들이 난소공 이렇게 불러요. 난소공. 그래서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이렇게. 자, 난쟁이는 진짜 난쟁이에요? 아니면 상징이에요? 상징. 진짜 난쟁이면서 상징이에요. 그래요? 왜? 거기에 진짜 난쟁이가 등장해요. 난쟁이 가족이에요. 왜 그러면 근데 상징적인 건 맞아요. 현상의 특징으로. 그 약자,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상징인데 근데 왜 여기는 진짜 난쟁이를 등장시켰을까요? 그러니까 이 난쟁이하고 일반적인 사람하고 어울리기가 쉽지 않죠. 일반적인 사람들 생각에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이 난쟁이하고 일반적인 사람이 구분이 확 되는 것처럼 일반적인 사람이 부자라면 난쟁이는 가난한 자. 구분이 확 된다는 것을 상징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상징을 더 뭐라고요? 구체화시켜서 극단화시킨 거예요. 됐어요? 네. 그러면 난쟁이가 쏘아 올렸어요. 쏘아 올린 공은 어떻게 돼요? 다시 떨어져요. 고개 분수도 올라가면 다시 떨어가죠. 마치 분수와 같이 허망하다 이런 걸 나타내주기 위해서. 근데 자, 뭘 쏘아 올렸어요? 공이 말랑말랑할 수도 있고 딱딱할 수도 있는데 근데 공이 뭐라고요? 작은 공, 그러니까 미약한 거. 작은은 미약하다, 약하다 이런 뜻이에요. 공은 무슨 뜻이에요? 구체화시켜서 생각해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불만이 있다 이런 게 아니라 구체화시켜서 생각해보는 거예요. 뭐를 쐈을까 이렇게 하나하나. 됐어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쐈을까? 어떤 걸 쏘았다고 얘기할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돼. 글을 읽으면서. 무엇으로 쐈을까? 어떤 상황에서 무엇으로? 그래야 이제 책을 제대로 읽어내는 거예요. 자, 1970년대 배경이니까 현대 소설이고, 그러면 연작 소설이에요. 그러면 연작 소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옴니버스식이 있고, 피카레스크식이 있고. 피카레스크식은 피카츄 알아요? 주인공은 같은데 항상 나오는 게 뭐 지우의 생일, 피카츄의 비밀, 뭐 이렇게. 그 다음에 꼬부기 도와줘, 뭐 이렇게, 그지? 이런 것처럼 주제가 달라요. 피카츄. 뭐라고요? 등장인물 배경은 다 똑같은데 뭐만 달라요? 주제만 조금씩 그날 달라요. 그러니까 드라마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만화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나오죠. 옴니버스는 뭐냐면 옴니버스라고 이거 피카레스크라고 그러고 뭐라고요? 피카레스크. 이거는 뭐라고? 옴니버스. 버스 타면 버스가 가는 주제는 같은데 가는 방향은 같은데 거기에 창문마다 사람들이 다르죠. 창문이 하나하나 작품이야. 등장인물이 서로 다르다고. 됐어요? 네. 그래서 옴니버스하고 피카레스크인데 이 연작 소설인데 요것도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부도 1부, 2부, 3부 여기 다 보세요. 책에는 하나밖에 안 나오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1부는 영수, 2부는 영호, 3부는 영희. 수호희, 그지? 뭐라고요? 1부는 영수, 2부는 영호, 3부는 영희. 자, 큰아들, 둘째 아들, 그리고 여자애. 이렇게? 이해되세요? 오.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쓰는 거, 이 사람 입장에서 쓰는 거, 이 사람 입장에서 쓰는 거 이제 다양한 시각에서 보게 되겠죠? 자, 그렇게 연작 소설로 되어 있고 사회를 고발합니다. 가난한 자, 부자의 상황. 그러니까 비교 판단을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1960년대부터 62년부터 경제 개발이 시작해서 경제 개발의 1단계 거의 2단계 한 5년씩 가니까 2단계에 들어갔으니까 막 엄청난 재개발을 하겠죠. 그러니까 거꾸로 낙원이 아닌데 낙원이고 행복이 아닌데 행복한. 그래서 이게 이제 반어적으로 지역명을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있다고 가상하는 거지. 그러니까 재개발하는 어느 지역이든 이런 낙원구, 행복동과 같은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사회 문제로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썼어요. 그럼 주인공 이 사람 심리를 중심으로. 그러면 또 이거 1인칭 주인공을 쓰면 이것도 1인칭 주인공, 이것도 1인칭 주인공으로 쓰겠죠? 네. 그러면 어떤 특정 상황에 대해서 다양하게 보는 모습들, 그럴 수밖에 없었음 이런 것들도 나오고 그러겠죠? 네. 자, 난쟁이 가족이에요. 가족 자체가 난쟁이라고. 그 키가 110kg, 110m 정도 되는, 어, 110cm 정도 되는. 그러면 궁핍박 가난하겠죠. 일하기도 쉽지 않고. 네. 궁핍, 가난하다는 거야. 핍박하고 가난한 삶을 살아가. 근데 이게 뭐라고요? 도시 빈민들의 상징. 그러니까 이 도시 빈민이나 이 난쟁이 가족이나 난쟁이라 가난한 것도 있지만, 그죠? 도시 빈민들의 삶은 다 이러했다는 거죠. 뭐라고요? 도시 빈민을 극단화시켜서 표현한 거니까. 네. 그러면 당연히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1970년대니까 산업화 과정이고 당연히. 자, 상징이 뭐라고요? 난쟁이가 상징이라고. 실제로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반어적 표현은 이렇게 남아공부 항복권 같은 것들도 반어적 표현입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전체 구성에서 1부, 2부, 3부, 그러면 연작이죠, 연작. 근데 영수입니다. 자, 행복동이 지역이 재개발이 시작된다고 했을 때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죠? 영해도 가출하고 집 철거를 됐을 때, 그죠? 영우가 보는 심정. 그런데 이제 얘도 다시 되찾아오는 과정에서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써주고, 그런데 그 결론은 아버지가 죽을 채 이제 굴뚝에서 발견돼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그 과정을 쭈루룩 써놔놨죠. 근데 이제 장점은 뭐예요? 이렇게 여러 사람의 시각으로 보니까, 그죠?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가족들의 역할, 가족들이 이렇게 서로 얘기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이렇게 힘을 합치고 하면 좋을 텐데라는 생각, 그죠? 네. 그런 생각. 가족들 각각 뭐 했어? 뭐 이렇게 되는 의미에서 알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아버지가 이제 이상적 인물인 거는 왜 그래요? 꿈을 꾸는 이유가 왜 그래요? 현실에서는 안 되니까 이상적인 추구를, 꿈을 추구하는 거지. 왜? 난쟁이였다. 난쟁이라도 꿈을 꿀 수 없느냐? 꿈꿀 수 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보통 서민들이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걸 이상적으로 꿈꾸는 것처럼. 됐어요? 그러는 상황에서 어머니를 이제 기본적인 어머니상, 헌신적이고 봉사하고 정이 많고 아이들한테 전적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사는 걸 헌신적이라고 그러죠. 그런 상황에서 얘는 첫째니까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까 현실적이고 사회에 시달렸으니까 냉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 현실적으로 냉정한데 이제 두 번째 나오면 이렇게 다혈질 현실에 대한 반감 이렇게 되겠는데, 자, 거꾸로 보세요. 막내부터 순수하고 여리던 애가 사회에 시달리면 다혈질이고 현실에 대한 반감이 막 생기죠. 나중엔 더 포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현실에서 다 한계 인정하고 냉정해지겠지. 됐어요? 그럼 글을 쓸 때 왜 이거를 1부를 하고 이거를 2부를 하고 이걸 3부를 했을까? 이렇게 되면 순수하고 썼다가 다혈질 됐다가 냉정하게 되면 진짜 싸늘한 소설 돼버리네. 그치? 그러니까 결국은 현실을 냉정하게 진단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느끼는 감정을 이렇게 써주고, 그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순수한 시절도 되돌아보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순수한 시절 더불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인정이 되니까 아빠가 저기서 죽은 걸로 설정이 됐겠죠. 됐나요? 그런 상황에서 자 보세요. 얘는 현실을 둘째잖아, 둘째. 그러니까 반감이고 저항을 하잖아. 나중에는 어느 정도 포기하고 현실을 보고, 이건 저항이지만 나중에는 포기해서 어느 정도 보다가 더 지나면 어떻게 돼? 그냥 순응하고 그러려니 하고 살아버리지. 이 단계 알겠어요, 이렇게? 그랬을 때 뭐 여러 가지 소재, 신체적인 장애, 사회적인 약자를 극단화시켜서 표현했다. 극단화, 알겠죠? 이거는 뭐라고? 완전히 반대로 표현했다. 반어법으로. 왜? 낙원도 아니고 행복도 아니라고. 자, 그 다음에
뭐 어쨌든 이렇게 가난한 걸 풀 가난한 거 주머니에 없는 풀 냄새 나고 일하고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서민은. 1970년대 산업화 도시가 되면서 터전 뺏기고 개발하니까 쫓겨나가는 거야. 그러면 땅 있는 사람은 개발비라도 받는데 거기서 소작 붙이고 그런 사람은 할 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또 올라와가지고 판자촌 같은 거 지면서 거기서 조그만 방에서 부대치면서 살고 그러는데 나중에 이것도 다 재개발해서 다 하면 또 쫓겨나는 거지. 자, 농토는 소작이라 쫓겨나고 여기는 또 땅이 없어서 그럼 결국은 뭐야? 땅이 없어서 집 땅이 없어서 그러니까 날품팔이가 되는데 이 날품팔이를 배려를 해준 건 아니잖아. 네. 땅을 수용을 하면 땅을 배려를 해줬지. 이해돼요? 네. 자, 그러니까 난쟁이는 장애, 사회적 약자를 극단하고 쏘아올리는 쏘아 올려서 떨어지는 거를 뻔히 아는데도 쏘아 올릴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쏘아 올려? 꿈과 그래도 이상을 있는 거야.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야. 나도 사람이다 이렇게. 그러다 결국은 죽게 되니까 절망과 좌절을 극단적으로 또 표현한 거지. 그러니까 이 공은 뭐라고요? 구체적인 꿈과 소망, 희망이라는 거. 그들도 품을 수 있는. 작지만. 동화적이라는 것은 이렇게 동화가 있잖아요. 극단화시켜요. 게으른 여우. 여우가 게을러요? 꽤 많은 여우. 여우가 꽤 많아요? 이렇게 극단화시키는 거예요. 어떤 현상, 인간의 특징 중에 일부분을 극단화시켜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절망적인 현실과 비참한 삶에 대비돼서 뭔가 쏘아 올렸다. 희망이 있다. 희망을 품는 것처럼 떨어지는 건 안 썼잖아. 결국은 떨어지지만. 그치? 희망에 나아가고자 하는 제목만 써주는 거야. 됐어요? 자, 그래서 보면 어린 이거 뭐야? 현실 인식. 어린 나. 가정 형편이 나아지지 않을까. 남장이는 일하기가 쉽지 않잖아. 가난한 아버지 원망. 그죠? 경제적인 거. 이렇게 돼서 항산 다음에 생산을 한 다음에 항십이라는 말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기본적으로 가난하면 쉽지 않아요. 잘하고 싶어도. 근데 항산이 돼서 가난하지 않은데도 항십을 못 잡는 애들 보면 얘네들이 볼 때는 기본적으로 이것만 들어도 행복하고 잘하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자, 난쟁이야. 난쟁이.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니까 잡일 시키고 심부름 시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대대로 뭐라고 노비를 했죠. 그러니까 노비를 하면서 난쟁이니까 제대로 대우받을 것을 돈 제대로 줄 것을 안 줬겠죠. 그러니까 조상대대로 가난한 거지. 자, 이렇게 해서 풀 먹고 고기 먹고 지금으로 생각하면 풀 먹잖아. 고기 안 먹고 콜레스테롤이 많다고. 주머니가 없는 옷, 주머니가 딸린 이 당시에는 주머니까지 딸리면 뭔가 넣을 게 있다는데 넣을 거 자체가 없다고. 주머니에 뭘 넣을 게 없다고 가난해서. 그래서 가난하게 친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이제 소재 나온 것들 정리한 걸 보면 개고장은 통고장으로 소설 원문 쳤죠? 거기 보면 이렇게 붙이는 거 있어요. 종이 여기서 이렇게. 자, 한번 보시면 이거. 여기 있었어. 자, 개국장, 된장, 감자, 기본적으로 그 뭐더라?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지옥 전쟁, 지옥 갖고 전쟁 갔죠. 이건 천국이고 대비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너무 알기 쉽게 해줬어. 알기 쉽게, 복잡하지 않게. 그래서 시험이 많이 나. 왜? 쉽잖아, 소설인데. 알기 쉽잖아, 대비되잖아. 반대 찾기도 좋잖아. 이해됐어요? 그러나 그날 아침 일만은 그날 아침 일을 생각한 거죠. 그래서 회상이고. 그러나 하면 반대니까 네가 공부를 열심히 했으나 그러나 그러면 딱 떠오르잖아. 그러나 뭐? 그게 호기심 유발. 그러나 뭐? 이렇게 하니까. 됐어요? 좁은 마당하고 여기 뭐라고요? 높은 굴뚝에 그림자가 높게 줘놨어. 그 그림자 신경 안 쓸 거야, 그치? 그게 횡포예요. 가난한 사람 좁은 마당.
정경 이렇게 그림처럼 그리듯이 그 모습을 묘사하는 거고 묘사가 그림 그리듯이니까 암담한 미래 약자 희생 강요. 자 계고장 심각하다. 법률적 계고장이 날라와 경고잖아. 그 법률적인 문제 되잖아. 그 어떻게 뭐 해결할 수가 없는 거잖아. 법률 문제니까. 아? 그리고 막판까지 몰렸다 그런 뜻이야. 법률 문제는. 상황이 절망하고 답답하다. 그러니까 막판까지 몰렸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아버지의 난쟁입니다. 신체적 장애. 이렇게 있잖아. 그죠? 빈민층을 상징하고 비극성 강조합니다. 알루미늄 표찰. 자, 알루미늄 표찰. 무허가 건물 아파트 입주 전 입주권. 네. 무허가 건물인데도 입주권을 줬는데 입주권을 팔 수밖에 없어요. 왜요? 왜요? 입주 권한이 되면 싸지면 살 권리가 있었지 돈을 내야 돼요. 또. 들어가려면 일정 부분 아주 비싼 건 그러니까 이 입주권이 없는 사람보다는 싸겠지만 돈을 내야 돼. 이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서 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구조예요. 자, 입주권이 줬어요. 그러면 입주권 플러스 1억을 내야 된다고 치면 네? 이 아파트는 얼마에 그냥 사면 2억 정도 해요. 그러면 이게 1억 정도가 돼야 될 것 같잖아요. 입주권이. 맞아요? 네? 살 때? 그러면 요걸 팔면 얼마 정도를 받을 수 있어요? 10만 원? 네? 이게 1억이고 아파트 원래 아파트. 보통 사람들이 살 때는 만약에 2억이라고 쳐. 그러면 입주권이 있으면 1억만 더 내면 된다고. 네. 그러니까 이걸 인정해줘. 그러면 1억을 낼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러면 입주권은 필요할 수 없어. 없어요. 그럼 이걸 팔어 안 팔어? 팔아요. 이걸 팔아. 팔으면 돈이 되잖아. 네. 그러면 얼마야 이게? 얼마에 팔을 것 같아? 입주권이 어. 10만 원? 이 1억짜리 1억 가치가 있는 10몇만 원 팔어? 아, 여기서 아니 그게 여기서 이걸 보고 예를 들면 이거 얼마에 팔을 것 같아? 요즘 가격으로 하는 거야. 그러면 1억에 팔 것 같아? 아마한테? 에? 돈을 내야 돼 이거는. 입주권은 1억 가치야. 그럼 얼마에 팔릴 것 같냐고 이게. 더 싸요? 더 싸게? 이게 프리미엄이 붙어요. 집값이 2억이거든요. 근데 분양을 받으면 이게 5억이 돼요. 뭘 받으면요? 분양 받으면 나중에 이걸 집 다 해갖고 사람들 다 이제 집에 들어가면 원래 처음 시작 가격은 2억이었는데 쫙 올라간다고 1, 2년 사이에 5억이 돼요. 자 그러면 이거 5억이 아니라 3억이라고 쳐봤어. 그러면 입주권 얼마에 팔 것 같아요? 2억에서 1억 올라가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있으면 1억을 아끼잖아 사는데도. 네. 또 1억이 올라잖아. 네. 그럼 요 가치가 1억에서 2억 가치가 있죠. 네. 근데 이게 언제야? 그 사고 난다. 요게 개발이 돼서 요거를 입주권을 만들고 이걸 개발이 돼 끝난 후에 네. 그럼 이 기간이 몇 년이야? 한 5년 걸린다고 쳐봐. 네. 그럼 5년 동안에 이 1억을 안 팔으면 네. 1억 가치가 있어 5년 후에.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걸 얼마 팔으라고 살살 꼬셔. 1억? 1억에서 2억까지 올라갔는데도 1억 안 주지. 지금 1억인데 5년 동안 버틸 수가 없는데. 그러면 한 6, 7천에 팔으라고 막 꼬시겠지. 네.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게 있어. 이거 왜 줬다고요? 이거 왜 줬다고? 입주하러. 무허가 있는데 자꾸 그 무허가로 거기에 아파트를 짓고 살았어. 무허가를 산 사람도 집 사게 해준다고. 그러면 요게 5억이라고 쳐봐 그러면. 네. 입주권은 1억이고. 그럼 이게 7억이지. 네. 이게 10억이 된다고. 네. 그럼 이거를 1억에 안 판다고. 사람들이. 아 나 1억 더 줘봐 뭐 어차피 오르는데 뭐. 근데 요거를 사면 1억이 아껴. 네. 맞지?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 얘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돈 없어 재산 없어 그럼 이거 무허가로 해서 입주권을 받아도 팔 수밖에 없는 그거밖에 없는 거야. 자 이제 이런 상황 알겠어요? 자 펜이 꽃이니까 순수한 영이고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네가 정리한 거는 다 했어요, 그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봅시다. 현대소설 사회고발적 비판적 똑같죠? 1970년대 1인칭 중립점 그죠?
산업화 과정 다 됐고 연작 소설 다 했고 옴니버스 했죠? 네. 옴니버스가 뭐라고요? 병렬식 구조. 왜? 버스가 이렇게 쳐서 이쪽으로 주제로 간다고 치면 여기에 나오는 얘기, 여기 나오는 얘기, 여기 나오는 얘기, 여기 사람이 다 다르죠? 이렇게 누구 앉아 있는 사람에 따라서.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나열되는 거 이런 걸 뭐라고요? 병렬식 구조라고 한다고. 병렬. 네. 자, 피카레스크는 뭐야? 등장인물 배경이 비슷하죠? 네. 그러니까 등장인물 배경이 비슷한데 여기는 영수가 나올 때든 영어가 나올 때든 영희가 나올 때든 시점이 바뀌었지만 등장인물하고 배경이 비슷비슷하죠 또? 네. 그러니까 병렬식으로 피카레스크로 주인공이 달라졌지만 실제로 이해할 때 나머지 애도 나오고 이해할 때 나머지 나오니까 옴니버스 성격도 있다는 거죠. 네. 됐어요? 네. 그 얘기가 써 있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는 옴니버스인데 기본적으로는 그죠? 네. 그런데 여기에는 영수, 영호, 영희가 썼지만 이게 기본이지만 1부, 2부, 3부가 네. 피카레스처럼 이해할 때도 가족이니까 나머지 나오고 이해할 때도 나머지니까 이런 피카레스크의 성격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됐죠? 네. 자, 등장인물 다 했고 자, 1부 줄거리, 2부 줄거리 이렇게 같이 보시는 게 2부, 3부 같이 보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줄거리. 네. 왜? 1부가 나왔다가 2부가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거든. 예. 수능 같은 데는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나에서 나 서술자가 교체된다. 이게 굉장히 신기한 구조로 독특하게 잘 만들었다는 거. 짧고 냉정한 문장이다. 왜? 길게 쓰면 간단하게 담담하게 써야 더 비극적이죠. 아버지는 죽었다. 이렇게. 네.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뭐라고요? 간결하면서 객관적인 구조로 쓰여야 더 냉정하게 비극성을 더 키운다. 문체가. 자, 그 다음에 표현론 방법에서 이건 숙제 낼 수도 있겠죠. 요 작품하고 작가는 뭐 해요? 이렇게 작가는 표현해요. 그래서 작가 표현론이라고 그래요. 작가가 뭘 표현했냐? 이 사람은 소외계층에 관심이 많았다. 이렇게 작가를 중심으로. 그래서 이런 걸 썼다. 이렇게. 자, 독자 효용론으로. 그 당시에 재개발처럼 요즘도 재개발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 그래서 독자 경험과 같아. 뭐라고요? 독자가 효과를 본 독자의 경험과 관련돼서 이렇게 읽어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대 반영론은요. 가진 자, 부자하고 가난한 자하고 배려하고 이런 문제들. 사회 구조 문제. 부자와가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이게 사회 구조 문제를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시대 반영이니까. 어떤 시대나 시기를 반영한다. 그럼 개발 시대의 개발 논리와 그죠? 가난한 사람의 약자 배려 이렇게 시대 반영론. 됐어요? 그 다음에 요 내재적 관점은 문체라든가 이렇게 문체의 의미라든가 난쟁이의 상징성의 특성이라든가 이렇게 두 개를 대비를 또렷하게 했을 때 이해가 편한 거를 이렇게 한다던가 이게 내용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게 요거는 뭐라고? 요 안에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작품 안에.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요? 구조주의, 절대주의라고 그러고 구조, 절대, 내재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나머지 요 세 개 작가 표현, 시대 반영, 독자 효용은 외재적이라고 그래요. 그랬을 때 문장을 봤을 때 이거는 주어를 봐야 돼 항상. 작가는 이렇게 나와 선택지에. 이거는 느꼈어, 깨달았어. 뭐가 독자가. 이거는 시대나 연도, 뭐 구조적인, 제도적인 뭐 이런 말이 나와. 시대, 연도, 구조적. 요걸 뺀 다음에 빼고 나머지가 이렇게 문법, 표현법, 거기 나온 줄거리 내용, 그죠? 응? 이런 것들이 내재적이라고. 이게 한 문제가 시험 내기가 참 좋다고 이거는.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됐어요? 난쟁이 간다 하죠 이렇게. 아버지는 난쟁이였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 선천적으로 결핍이 있는데 그 가족이 그 뒤에가 또 난쟁이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는데 유전자상 그죠? 근데
선천적인 유전자 결합이면 난쟁이가 계속 이어올 수도 있죠. 최하위 비명층이니까 나누지를 못한다고. 네. 근데 지옥에서 살기 때문에 천국을 생각은 할 수는 있잖아 항상. 네. 됐어요? 좌절만 하지만. 자 이것도 그러나 이게 뭐라고 시제 회상 했죠? 예상하고 있던 어머니 계곡장을 뭐 기어코 왔구나. 아, 그러니까 극단의 상황에 갔다는 것이 출발이 아니라는 거죠. 계곡장은 계곡장 아랫부분에 써 있는 게 반어적이라는 거고. 밥상, 된장, 고추장, 감자, 가난한 밥상, 벽돌공자, 서울의 모습, 검은색 승용차, 이거 뭐예요? 대주되는 거. 부자 가난한 자는 대구니까, 그죠? 아버지의 책, 뭐라고? 우주를 가서 일할 수 있는 헛된 희망. 헛된 희망이에요. 이상적이라고 했을 때. 이해됐어요? 그게 뭐냐면 우주를 갈 수 있는 상황까지 된 먼 훗날에는 우리 팔자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거야. 아, 그러면 이해됐죠? 자, 표찰. 대문교단에 붙여놨죠. 못 건들죠? 그죠? 근데 표찰을 가져가야 돈을 주기 때문에 팔 준비를 하고 팔 수밖에 없죠. 그것도 이해됐죠? 그 다음에 철거를 하면 강제로 쫓겨나는 거죠. 그죠? 펜지는 뭐랄까요? 영이 자, 팔기는 왜 팔아? 이렇게 하지만 얘는 뭐라고요? 아버지는? 팔아요. 아, 이제 끝났구나. 이거 팔고 살아야 되겠구나. 근데 이거 뭘 팔아? 우리도 살아야지. 약자같이 이렇게. 이게 아직 차를 못 들었어. 영희는 뭐라고요? 완전히 어린이로 쳐야 돼. 초등학생. 영어는 뭐라고? 중학생 정도 수준으로 이식으로 쳐야 돼. 팍팍 떨어지게. 예? 상황은 모르는데 이거 하고 싶어. 그렇지만 몰라. 나머지는 돈 없으니까. 네. 그래서 영수는 뭐 이렇게 쳐야 돼? 고등학생 정도 정신 수준. 네. 완전히 시달린 아버지는 예를 들어서 노인. 그래? 뭐 40, 50대 아저씨. 됐어요? 그들 옆에 뭐가 있다? 고기 법으로 강제해서 거부로 한다고. 나가고 싶지 않아도 뭐라고? 강제 철거를 할 수 있다는 거야. 고기 냄새는 부자고 주머니 달래는 옷 뭐라고요? 늙게 있다는 거. 지금은 다 주머니에 달렸으니까 애들이 인식을 못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라고. 그 당시에 당연히 주머니가 없는 옷이 있다 주머니도 달리기 시작하고 한 조각이라도 더 붙이고 하는 건 더 비싸겠지. 이해됐어요? 가문의 내역은 노비였고 입주커를 파는 행복동 주민들 얼른 서두르세요. 다들 팔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 갖고 있는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돼? 더 돈 많은 사람은 입주권을 사갖고 훨씬 더 비싸게 판다고. 너 돈 없으니까 쓸 거 없지? 이거 팔면 돈 좀 생기는데? 이렇게 하면서 싸게 후려치는 거지. 됐어요? 자,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되는데 꼭 왜? 1부인데 뭐 내신은 1부로 하면 2부, 3부가 상관없을 수도 있지만 1부 내용이나 2부 내용 1부를 공부했으니까 2부를 냈어. 서술자만 바뀌어서. 그렇다고 시험을 못 낼 거 아니죠. 3부를 냈어. 그렇다고 시험 못 낼 건 아니죠. 거기 나온 사람들 다 나오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원문은 한 번쯤 읽어야 나중에 당황하지 않을 테니까. 그죠? 그러니까 특별하죠. 이렇게 서술자가 주인공 시점으로 사는 게 달라지는 게. 이렇게 사람이 달라진다. 뭐라고요? 옴니버스. 창문에 사람이 다르니까. 그런데 여기 나오는 배경도 등장인물들도 거의 비슷하자. 이게 뭐라고요? 피카레스크.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섞여 있다고요. 그러면 이거 하나만 봤을 때 요거 한 개만 딱 보여주는 거죠. 옴니버스에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렵진 않은데 시험 내기는 참 좋아서 정리를 한번 해보시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정리를 안 해보면 본인이 헷갈려. 자, 그 다음에 원문도 좋습니다.